캐나다 최고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오로니아. 한국식약처, 미국 FDA의 허가와 등록을 완료한 오로니아 전 제품은 한국불무원, 현대백화점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로니아의 크릴오일 오메가3는 중금속 걱정 없는 남극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크릴 오일만을 사용하며 오메가3, 풍부한 인지질과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을 함유한 최고 품질의 오메가3 제품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오로니아.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사무실에서 어제 오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를 포함해 4명이 숨졌고 여성 1명이 부상했습니다. 이 지역 인근 상가에는 한때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용의자는 부상을 입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용의자의 신원과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8년간 2조 2,500억 달러를 투자해 더 나은 미국 재건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도로와 교량을 개보수하고 공공주택, 홈케어 등 지역사회와 노약자층 지원을 확대하며 전기자동차를 확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를 올려서 그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법인세 논란이 시작됐고 공화당은 즉각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오늘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대상이 5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2주 후인 15일부터는 16세 이상 모든 성인이 백신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에리카 세텔레이 시장이 팬데믹 기간에 식당의 야외 영업을 허용하는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을 올 여름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야외 영업을 원하는 업주들은 신청할 수 있고 술집이나 바 등 주류 통제국의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LA 카운티가 소매업체와 개인 서비스 업종들을 대상으로 $10,000를 무상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연매출 $100만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5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정부가 오시페어 센터의 또 하나의 대형 백신 접종 장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주민 3분의 1은 현재 접종을 마쳤습니다. 식스플래그스 매직 마운틴이 오늘부터 재개장합니다. 오늘과 내일 시즌 패스 소지자에 한해 주말인 3일부터는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입장이 허용됩니다. 매직 마운틴에 있는 백신 접종 센터도 그대로 운영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던 LA 인근의 여름 콘서트 행사들이 하나둘씩 공연의 스케줄을 발표하면서 행사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파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효과가 91%로 나타났다는 새로운 임상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잔슨앤잔슨 백신을 제조하고 있는 볼티모어의 한 공장에서 성분이 혼합되는 사고가 발생해 1,000만 회분 이상이 폐기됐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미입국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살과 5살 어린 자매가 5m 장벽 밑으로 떨어져 국경을 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멕시코주도 21살 이상 성인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모두 16개 주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합니다. 애틀랜타 연쇄 총격 참사와 아시안 증오범죄 급증으로 각종 불안과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아시안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H-1B 같은 취업 관련 비자의 해외 신청과 해외에서 비자를 취득한 이민자들의 입국이 정상화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국 제한 포고령이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에서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를 20%포인트가량 앞섰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소규모 감염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과 전주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메이저리그가 오늘 일제히 개막합니다. 토론토 류현진 선수가 뉴욕 양키즈와 게리콜과 개막전 선발 맞대결을 펼치게 되며 이 경기는 ESPN을 통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다저스는 오후 1시 콜로라도와 엔젤스는 오후 7시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개막전을 갖습니다. 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아나 인스피레이션 대회가 렌초 미라지에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세계 랭킹 1위 고진영과 2위 박인비 선수가 함께 조 편성이 돼 있어서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고진영 선수는 2019년도에 그리고 박인비 선수는 2013년도에 우승한 바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1.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전에는 맑은 날씨 보이지만 오후 들어서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87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 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4월 1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대상이 5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2주 뒤인 15일부터는 16세 이상으로 확대되며 사실상 주정부가 무료로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제공하게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주 지침 이상으로 백신 접종 대상 자격을 확대한 카운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부터 접종 가능한 50세 이상 주민들은 예약 대기 시간 당연히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접종센터 그리고 백신 공급량 비슷비슷한데 접종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정부가 운영하는 백신 접종 통합 사이트 마이턴에는 일단 50세 이상 성인들이 예약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전화를 통해서도 예약을 할 수 있는데요. 장애가 있거나 컴퓨터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LA 카운티에서는 1833-540-0473 1833-540-0473번으로 연락하면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백신 할당량은 매주당 이번 주 약 180만 회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향후 존슨앤존슨 백신이 추가로 배포되면 주당 백신 할당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성인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5월 1일까지 백신 공급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백신 공급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이번 주에 공급된 백신 양이 모두 37만 8,400도스에 달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방정부가 직접 백신을 공급하고 있는 대형 약국과 헬스케어 센터, 또 연방정부 운영 백신 센터를 제외한 LA 카운티만 직접 제공받은 숫자가 37만 8,400도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LA 전체의 백신 공급량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바라 페리오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이렇게 백신 공급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따라서 이달 4월 말이면 일주일에 7만 도스 정도까지 공급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지금부터 12주 뒤에는 16살 이상인의 80%는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고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이제 테마파크들, 놀이공원들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가장 먼저 식스플렉스 매직 마운틴이 오늘 문을 엽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 사태로 남가주 놀이공원 모두 문을 닫은 지 1년 만에 매직 마운틴이 가장 먼저 문을 여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기약 없이 문을 닫았던 이 식스플렉스 매직 마운틴이 오늘부터 재개장에 들어갑니다. 일단 오늘과 내일은 회원과 패스홀더, 시즌 패스 홀더들만 입장할 수 있고 3일 일반인들의 입장도 가능한데 제가 오늘 봤더니 이미 매진된 날이 상당히 많네요. 식스플렉스 매직 마운틴은 캘리포니아주 코로나 바이러스 공중보건 위험 등급 규정상 총 수용 인원의 15%까지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10%가 늘어나 25%가 됩니다. 오렌지 등급으로 등급이 완화됐기 때문이죠. 식스플렉스 매직 마운틴을 찾는 사람들은 3가구 이내로 제한되고 함께 입장할 수 있는 숫자도 10명을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내 식사 금지되고요. 모든 놀이기구는 타고 난 다음에 소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각 놀이기구 옆에 손을 씻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손 소독제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다른 테마파크들의 경우 헐리우드에 위치한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15일부터 디즈니랜드는 30일부터 각각 문을 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너츠베리 팜은 5월에 재개장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남가주에 있는 많은 테마파크 놀이공원들 가운데 오늘 식스플렉스 매직 마운틴이 가장 먼저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LA 지역의 대형 박물관들도 오늘 다시 개방됩니다. LA 한인타운과 가까운 미라클마일 지역의 LA 카운티 미술관 라크마가 오늘 방문객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방문객들은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티켓을 구입해야 합니다. 현재 라크마에서는 새로운 전시회들과 함께 한국 설치미술가인 서도우 씨의 작품 전시도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엑스포지션 파크에 위치한 자연사 박물관도 오늘 재개장하고 방문객들은 예약 시간이 정해진 티켓을 역시 온라인을 통해 미리 구입해야 합니다. 라크마와 자연사 박물관은 오늘 모두 수용 인원의 25%까지로 입장이 제한된 상태이고 오렌지 등급으로 적용되는 다음 주 월요일 4월 5일부터는 50%까지 제한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LA 카운티 다시 주차 단속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시민들 편의를 위해 중단됐던 주차 단속이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LA시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주차 단속을 재개를 했었죠. 이번에는 카운티 지역이 대상입니다. LA시는 거리 청소, 서비스 위반 단속도 3월부터 부활시킨 바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LA시보다 오랫동안 주차 단속을 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 바이러스 감쇄 지속과 경제활동 정상화가 이어지면서 다시 정상적으로 주차 단속에 나서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LA 카운티는 거리 청소 서비스 위반을 비롯해 차량 등록 위반 등 여러 가지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 오늘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또 주차 위반 차량들에 대한 견인 조치 역시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LA 카운티는 아직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에게는 파이낸셜 어시스턴트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미용실이나 의류 매장 같은 소매업소와 이 퍼스널 케어 서비스 업소들을 대상으로 업소당 $10,000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자 접수는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5일부터 시작됩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티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4월 5일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매업체와 퍼스널 케어 서비스 업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코비드 구제 프로그램 신청자 접수에 들어갑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Keep Our Shops on the Block 그랜트로 명명됐습니다. 신청 자격 대상은 LA 카운티에서 미용실과 이발소, 네일살롱, 스킨케어, 에스테릭 업소, 의류 매장, 드라이클리너, 제과점, 자동차와 가전제품 수리업소, 꽃가게, 파티용품점, 서점, 베이커리, 도넛 매장, 커뮤니티 식료품점, 시장 등 소매 부분의 중소기업 업주들로 연매출이 $10,000,000 이하인 업소들입니다. LA시를 제외한 LA 카운티에 사업장이 위치하는 재래식 오프라인 사업체들이 수혜 대상입니다. 2019년 9월 4일부터 운영 중인 사업체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카운티 정부는 소매업소들 그리고 미용실과 네일살롱, 스킨케어 등 퍼스널 케어 업소들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정상 운영이 힘들었던 관계로 가장 재정적인 타격이 컸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 업소들에 한해 업소당 $10,000의 그랜트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 신청서는 LA covidfund.org/어플리케이션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5일부터 일요일인 11일까지 1차 접수를 받고 이어서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2차 접수를 받습니다.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신청자의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사업체 하나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요자는 무작위 신청 시스템을 통해 선정됩니다. 저소득과 중간소득 커뮤니티에 위치한 사업체나 연간 총수익이 $500,000 미만인 업소, 또 재향군인들이 주도하거나 소유한 법인일 경우 우선순위로 분류됩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이번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소매업소와 퍼스널 케어 서비스 업소에 $4,700,00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그리고 또 LA시가 팬데믹 기간 식당의 야외 영업을 허용하는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을 여름까지 연장키로 했습니다. 경제 재개방 확대가 다음 주부터 이루어지는 가운데 에리카 세티 LA 시장은 어제 식당들이 인도와 도로, 주차장에서 야외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을 여름까지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특히 앞으로는 바와 술집들도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혼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타운 내 많은 술집들도 야외 영업을 했는데 뭐가 다른가? 그런 식당들은 음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식당들만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술집들 역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술만 팔더라도 야외 영업 재개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프로그램을 신청할 자격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야외 영업을 하는 술집들의 알프레스코 프로그램 신청은 비즈니스 영업 리오픈이 허용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능합니다. 단 술집들은 캘리포니아주 주류 통제국 ABC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정부가 어제 코스타메사에 위치한 오렌지 카운티 페어랜 이벤트 센터에 백신 접종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이 접종 장소는 예약자에 한해서 드라이브스루와 워크업 라인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고 예약은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운티 정부는 구체적으로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지 여부를 아직은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애나임의 디즈니랜드와 컨벤션 센터, 알리소 비오의 소카 대학교와 산타아나 칼리지에서도 접종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접종 대상이 확대되면서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느끼면 최대 2주간의 유급 백신 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유급 병가제 SB95 새로운 법안 때문인데요. 백신 휴가라고 불리는 SB95 법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및 격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과 예약과 회복, 자녀 돌봄 등의 조건으로 2주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법입니다. 지난해 12월 말로 만료됐던 유급 병가제가 다시 부활돼 9월 30일까지 연장된 것입니다. SB95 법안에 대해서 한인 업주나 직장인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도 조사되고 있습니다. SB95 법안의 이 유급 병가와 유급 휴가는 다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사유로 출근이나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직장인 모두가 적용 대상이고요. 다만 직원 25명 이상인 업체에만 제한 적용됩니다. SB95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유급 병가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가격리를 하는 직원, 자가격리를 하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직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으로 출근이나 근무를 할 수 없는 직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고 몸이 좋지 않은 직원 모두 포함됩니다. SB95 법안의 적용 범위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대부분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 평균 40시간이라는 풀타임 정직원의 경우 최대 80시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타임 직원도 6개월 동안 평균 1일 근무 시간에 14배까지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계약자 직원과 직원 25명 미만의 업체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4월의 첫날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도 이상고온 현상 계속되고 오전에는 맑지만 오후 들어서는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10도가량 떨어져 반짝더위 기세는 꺾이겠습니다. 토요일의 낮 기온 2, 3도가량 더 내려앉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과 다음 주 중까지도 평년 기온을 살짝 웃도는 포근한 기온이 계속되겠습니다. 따라서 남가주에는 당분간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7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8도, 54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4도, 55도, 해안 지역은 81도, 55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55도, 낮 최고 기온은 72도 되겠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 샷, 2021 LPGA 휴자레어 프레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추가 부양책은 인프라 투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인프라 투자다라고 말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인프라 투자로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미국을 재건하겠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첫 유세를 펼친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찾았습니다. 철강업체 등이 몰려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노동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재건을 외치며 인프라 투자가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bring everybody along. Regardless your background, your color, your religion, no matter, everybody gets to come along. So today, I'm proposing a plan for the nation that rewards work, not just rewards wealth.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고속도로, 교량, 항구 등을 재건하는 데 6,500억 달러가, 노령층과 장애인 돌봄 시설 투자에 4천억 달러가 각각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신규 주택 건설과 제조, 부흥, 청정 에너지 관련 사업 등에도 수천억 달러씩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수백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n fact, it's the largest American jobs investment since World War II. It will create millions of jobs, good paying jobs. It will grow the economy, make us more competitive around the world. 바이든 정부는 이 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인하됐던 법인세와 고소득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번 부양책은 취임 후 처음으로 처명한 1조 9천억 달러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여기에 공화당이 증세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최종 처리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연방노동부가 오늘 아침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1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주보다 6만 1천 건이 늘어서 한 주 만에 다시 증가세가 됐습니다. 시장은 최근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영업 재개와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가 결국은 고용까지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실업과 관련해서 각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미국인은 1,82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헌팅턴 파크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5시 50분 헌팅턴 파크에서 약 0.7마일 정도 떨어진 지점 지하 8마일 깊이를 진앙으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헌팅턴 파크 경찰은 지진의 흔들림은 감지됐지만 강하지는 않았다며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보고는 아직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다시 총기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경찰이 어제 오후 5시 30분경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한 사무용 건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어린이 1명이 포함됐고 여성 1명은 병원으로 옮겼지만 현재 중태입니다. 경찰은 출동하기 전 총격 희생자가 발생한 상태였고 용의자는 경찰과 총격전 이후 부상한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근처의 자동차 수리점 업주는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4발 정도의 총성이 울린 뒤 경찰이 건물을 포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업주는 경찰이 출동한 뒤 정확히 모르겠지만 최소 10발 정도의 총성이 추가로 울렸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계 증오범죄를 당해도 신고를 꺼려서 알려지지 않고 있는 범죄가 많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시아태평양계 통계정책 연구를 제공하는 AAPI 데이터와 여론조사기관 서베이몽키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증오범죄를 당한 비율이 전체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신고할 수 있다는 비율을 낮았습니다. 증오범죄나 괴롭힘,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71%, 반대로 증오범죄 등을 당해본 경험이 사실상 없다는 응답자는 21%였습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증오범죄 피해자였던 적이 있느냐라는 사람들은 22%로 집계됐습니다. 또 범죄를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복당할까 봐 그리고 정의 구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고발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보복당할까봐 증오범죄를 신고하기 걱정된다는 응답자는 61%에 달했고 신고해도 정의가 구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45%로 나타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통역이나 사법체계 안내가 제공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아틀란타 총기 사건 이후에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 주민들이 심리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LA와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에서 잇따라 아시안들이 증오범죄 피해를 입으면서 가준의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들이 증오범죄 피해를 입으면 어쩌냐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자 정신적인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LA타임즈에 따르면 LA 다운타운에서 개업 중인 한인 심리상담가 린다 유 씨는 최근 애틀란타에서 4명의 한인 여성을 비롯해 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 이후 한인을 물론 전국 각지의 아시안들로부터 정신상담 문의가 폭주하면서 환자가 넘쳐나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신상담 신청자들의 90%는 아시안들로 아틀란타 총기 사건 혹은 인종차별 트라우마를 언급하고 있으며 상담 환자들은 LA를 비롯한 가주 지역뿐만 아니라 알라베마, 캔자스, 조지아 등 전국 각지의 아시안들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한인 등 아시안들의 경우 인종차별로 인한 불안 심리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아시안 심리상담가를 선호하는 성향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한인 여성은 최근 아시안을 향한 증오범죄가 발생해 아시안들이 가뜩 불안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는 타인종 동료들이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를 축하하기 바빴다며 강 건너 불보듯 타는 타인종 동료들의 무심함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참담한 신경을 상담사에게 토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이 심리상담을 요청하는 가장 큰 요인은 불안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의 정신과 전문의 수잔정 박사입니다. 증오범죄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나도 걸리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리고 내가 옛날에 누구한텐가 범죄를 당한 적이 있다던가 가게를 보다가 트라우마 스페셜리스트이자 한인가정상담소의 제니퍼 부수장은 만일 이러한 증오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상대가 심각할 경우 일부 요인과 결합돼 트라우마로까지 비화될 확률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라우마를 겪는다면은 이제 제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일반 생활에서 내 일상생활에서 과소 반응이나 과잉 반응을 했을 때가 그동안 한인 2세들은 자라면서 부모 세대인 1세들로부터 인종차별로 의심되는 부당함을 설사 겪더라도 큰 문제로 만들지 말고 그냥 지나쳐라,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같은 처사가 아시안들의 목소리를 키우지 못하는 결과로 초래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UCLA에 재학 중인 한 한인 2세 여학생은 주변의 타인종 지인들이 최근 잇따르는 아시안 혐오범죄 사건 이후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었음에도 애틀란타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홀로 밤거리를 나선 적이 없었다며 매우 조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 would feel not as scared. I do know that our community is pretty good, but you never know what's going to happen like Westwood or 애틀란타 사건을 계기로 아시안 학생들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캠퍼스 주변 치안을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인종평등과 경제적 기회 증진을 위해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6월 발표했던 4년간 10억 달러 지원 프로그램을 5년간 12억 5천만 달러로 확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시안에 대한 폭력과 인종차별이 계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시안을 포함한 유색인종 사회의 인종평등과 경제적 기회 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보건, 일자리 기술 재교육, 서민주택 및 소기업 지원 등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크레딧 카드와 대체 결제 시스템 사용이 늘어나 이 통합 결제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CBB뱅크가 통합 결제 서비스 업체인 엘라본과 제휴해서 수수료를 맞춰주거나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Meet or Beat 프로모션을 제공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결제 솔루션이 있다면 계약된 수수료를 비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CBB은행은 더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수수료를 맞춰줄 수 없을 땐 $1,000의 비자 기프트 카드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모션은 4월 1일인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CBB 은행 지점이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오전 5시경 버질 에비뉴에 위치한 2층 주택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빈 집이어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화재 원인에 대해서 조사 중인데 이렇게 타운 내 방치된 빈집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주택의 상당 부분을 소실시키는 것, 빈집에 노숙자들이 들어와 불을 피우면서 화재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며 안전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 협의회가 올해 부활절은 연합예배를 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카운티 협의회는 4일 부활절 오전 5시 30분 플러튼 은혜한인교회에서 오렌지로 격상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대면으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갖게 됩니다. 미국 내 주요 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노인 요양시설 방문 금지 조치 사라집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팬데믹 상황에도 가족 등 간병인 최대 2명까지 널싱홈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널싱홈은 간병인으로 지정된 최대 2명까지는 방문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 75살 이상 시민은 예약을 하지 않고도 일부 코로나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지난 30일부터 퀸즈 플러싱 시티필드와 브루클린 아미터미널, 브롱스의 베스게이트 포스탈 스테이션 같은 예방접종센터 3곳에서 7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예약을 하지 않고도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의 퇴거 유예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버지니아에서는 여전히 세입자에 대한 강제 퇴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버지니아에서 지난 9월부터 12월 사이 11,000건이 넘는 강제 퇴거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거 유예 행정명령은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필요한 양식을 작성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고 제도적 허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지니아 주 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마리화나 합법화 일정을 앞당겨서 오는 7월 1일에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통과된 법안의 시행 시기가 3년 뒤인 2024년도로 미루어져 있어서 그동안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논란이 적지 않은 바 있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주 주지사의 부인인 한국계 유미 호건 여사가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범죄와 관련해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며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CNN 방송 기고문에서 호건 여사는 미 역사상 첫 한국계 미국인 퍼스트레이디, 메릴랜드의 첫 아시아계 퍼스트레이디이자 이민 1세대로서 증오와 인종주의에 비통한 마음이라며 이제 목소리를 높여 요구할 때다, 행동을 요구할 때다 라고 CNN에 기고문을 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아틀란타에서 아시안인을 겨냥한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아시안 거주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 베이 지역에서 강도나 폭행을 당하거나 또 이로 인해 사망한 아시아계는 모두 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애틀 워싱턴 주 정부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 주민 가운데 백신을 접종한 주민 가운데 100명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주 보건부는 지난 2월 1일 이후 백신 접종자를 추적한 결과 현재까지 모두 102명이 2차까지 백신을 접종한 이후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주 보건부 관계자는 백신 접종을 마친 뒤에 코로나에 감염된 비율은 전체 접종자의 0.1%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백신 접종 후 양성 판정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가 오는 4월 9일에 마감되는 주 상무부 4차 그랜트 신청을 도와준다고 밝혔습니다. 상공회의소는 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선프린팅에서 그랜트 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한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예정입니다. 봄방학을 맞아서 전국에서 방문객이 몰리면서 각
휴양지들이 렌트카 물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일반 승용차 하루 렌트비가 $500, 컨버러블 차량의 경우는 하루에 $1,000 이르는 등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우이도 토요타 캠리의 경우 하루 임대료가 $700를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50~60가 보통 렌트비 가격이었지만 10배 이상 폭증한 것입니다. 하와이 주립대 관광산업경영대 아구르사 교수는 관광산업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렵게 찾아온 영업 기회다라고 설명하고, 손님이 있을 때 최대한 이윤 활동을 추구하고자 하는 각 업체들의 움직임이 가격 상승의 또 다른 요인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2022년 한국일보 하와이 창간 50주년을 즈음해서 하와이 한인 1세들의 발자취를 본격적으로 조명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인 이민 118주년을 맞은 올해 초 한국일보 하와이와 하와이 이민역사연구소가 1970년대 후반 제3의 이민 물결을 타고 하와이에 정착한 이민 1세들의 새로운 이민사 시리즈 연재를 시작으로 해서 한국일보와 함께한 50년 한인사회 이민 역사 정리를 알린 바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오늘 메이저리그가 공식 개막합니다. 1968년 이후 처음으로 30개 팀 전체가 오늘 한날 개막전을 치르게 됩니다. 류현진 선수는 잠시 뒤라고 말씀드리는 게 딱 맞습니다. 10시에 경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양키 스테디움에서 열리는 뉴욕 양키즈와 개막전 선발 등판합니다. ESPN이 전국에 생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개막전 15경기 선발 투수 매치업 순위 가운데 류현진 선수와 게리콜 선수의 맞대결 전체 2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1위는 뉴욕 매치의 제이콥 디그럼과 워싱턴 내셔널즈의 선발 맞대결, 맥스 셔저의 선발 맞대결이 1위, 그리고 2위로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과 양키즈의 게리콜의 맞대결을 가장 관심 있는 경기 2위로 올려놨습니다. 개막전 선발로 나서는 류현진 선수, 맞대결 상대 게리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잠시 들어볼까요? 굉장히 저보다 빠른 공을 던진다. 어차피 붙어야 될 팀 중에 한 팀이길 뿐이고 같은 리그에 있어서 제일 많이 붙는 팀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젠 어느 팀이랑 붙어도 선수들이 뒤지지 않는다는 거를 일단 알고 있고. 류현진 선수 그냥 정규 시즌의 첫 경기일 뿐이다 라고 하지만 한국 프로야구 역사도 새로 쓰고 있죠. 메이저리그 개막전 3시즌 연속 개막전 선발로 나서는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좋은 성적 기대를 해보겠고요. LA 다저스는 오늘 오후 1시 10분 콜로라도 로키즈와 경기를 합니다. 오늘 경기는 콜로라도 로키즈 원정 경기고요. 클레이튼 커쇼가 선발로 나섭니다. LA 엔젤스는 오늘 오후 7시 엔젤 스테디움에서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개막전을 치릅니다. LA 엔젤스의 선발로는 딜런 번디가 선발로 나섭니다. 2021년도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는 LA 다저스의 무기 배츠로 알려졌습니다. 배츠는 최근 MLB.com 공식 온라인 쇼핑몰이 집계한 스토브리그 기간의 유니폼 판매량에서 전체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판매량 2위도 다저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이 2019년도 MVP를 받은 LA 다저스의 주전 외야수 코디 벨린자였고, 3위는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내야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4위는 필라델피아 필리스 간판 타자인 브라이스 하퍼가 차지했습니다. 이 다저스 에이스인 클레이튼 커쇼는 5위, 뉴욕 양키스의 에런 저지가 6위에 올랐습니다. 다른 팀 선발 투수 보겠습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루카스 지올리토,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맥스 프리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잭 플레어티가 오늘 개막전 선발로 나섭니다. 이 3명 다 나이가 비슷하고요. 이 3명 다 고등학교가 하버드 웨슬레이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LA에 있죠. 엔시노 지역에 있습니다. 9년 전 이 3명의 선수가 모두 하버드 웨슬레이크 고등학교에 다녔던 선수들입니다. 고등학교에 다녔던 동료 3명이 각각 다른 팀에서 개막전 선발 투수를 맡는 메이저리그 진기록이 오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두 이 3명의 선수들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투수 코치 이선 카츠의 지도를 받았는데요.
10,000개가 넘는 미국 고등학교 야구팀을 졸업한 투수 3명이 나란히 개막전 선발을 맡을 확률 10억 분의 1보다 작다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메이저리그 워싱턴 내셔널스가 개막을 하루 앞두고 선수 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선수 4명과 스텝 1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2019년도 월드시리즈 챔피언인 워싱턴은 코로나로 인해서 60경기 단축 시즌으로 진행됐던 지난해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꼴찌에 그친 바도 있습니다. 특급 유격수 프란시스코 린도어가 뉴욕 매츠와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천문학적입니다. 이 프란시스코 린도어는 유격수로서 클리블랜드에서 뉴욕 매츠로 트레이드됐는데 LA 다저스가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선수죠. 10년간 3억 4,100만 달러에 재계약했습니다. 마이크 트라웃, 무키 배치에 이어서 메이저리그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규모 3억 4,100만 달러의 프란시스코 린도어가 뉴욕 매츠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렌초 미라지에서 열리는 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 아나 인스피레이션 대회가 1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이 세계 랭킹 2위에 오른 박인비는 첫날부터 세계 1위 고진영과 동반 플레이를 펼치게 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하 클래식 우승으로 통산 21승을 기록한 박인비가 자신의 메이저 대회 8번째 우승 사냥에 나섭니다. 박인비는 첫날부터 세계 랭킹 1위 고진영과 같은 조에 편성돼 맞대결을 펼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 대회를 염두에 두고 시즌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던 박인비는 지난 2013년에 고진영은 2019년에 우승하면서 이 대회 상징인 코피 연못에 뛰어든 경험이 있습니다. I played so good. I mean, I couldn't believe, how I was doing out there this week. And, like I said, I thought this week was just kind of a preparation for next week. But, I, exceeded so much more. 올해로 50회를 맞은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한 건 2004년 박지은을 시작으로 지난해 이미림까지 모두 6번. 특히 최근엔 4년 동안 3번이나 한국 선수가 우승할 정도로 우리와 인연이 깊습니다. 21세기 들어 아니카 소렌스탐과 브리테니 린시컴에 이어 코피 연못에 2번 뛰어들 첫 한국 선수가 누가 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또 우승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한번 또 메이저 우승을 위해서 쳐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난해 이미림의 연장전에서 패했던 캐나다의 브룩 핸더슨과 시즌 초반 2주 연속 우승을 차지한 미국의 제시카 넬리 코다 자매 등이 우승 경쟁에 나설 전망입니다. Hopefully I can start off Thursday with a great round and put myself in contention on the weekend. And I definitely think having won a major championship, it makes the nerves a little bit better. 지하 클래식에서 아쉽게 컷 탈락한 세계 3위 김세영과 박성현, 이정은도 일찌감치 샷을 가다듬고 시즌 첫 메이저 타이틀에 도전합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어제 레이커스 경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앤드레 드레이먼드가 LA 레이커스에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리바운드 왕이죠. LA 레이커스는 어제 스테이플 센터에서 열린 미러키 벅스와의 경기에서 앤드레 드레이먼드의 데뷔전을 치렀는데 97대 112로 미러키에게 패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레이커스와 계약을 하고 처음 레이커스 데뷔전을 치른 드레이먼드는 하필이면 또 부상도 당했습니다. 14분간 뛰면서 4득점, 리바운드 하나, 어시스트 2개, 그리고 블락슛 하나를 했는데 어제 드레이먼드 경기를 보신 분들은 팀을 위해서 상당히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14분 동안에 열심히 뛰었지만 결국 엄지 발가락 부상으로 후반전에는 코트에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이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정확히 언제 복귀할지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결정하고 앤서니 데이비스도 결정한 상황에서 어렵게 클리블랜드에서 바이아웃으로 나온 드레이먼드를 영입했는데 한 경기 만에 부상으로 벤치로 돌아갔습니다. 레이커스는 어제 97대 112로 패했습니다. 한편 어제 동부주에서는 브루클린 네츠가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120대 108로 승리를 하고 18년 만에 동부조 1위, 단독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미국의 경찰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차량 전복 사고 원인을 발견했지만 공개하지 않기로 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의 차 사고 원인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서 이번 사고에 대한 의문점은 오히려 커지게 될 전망입니다. 모닝뉴스 2부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인면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죠. 코로나 때문에 다 많이 처져 계시기도 합니다. 경제 재개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서서히 활력을 찾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오늘 만우절 농담도 시원시원하게 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우절인데 분위기가 농담할 분위기가 아니다 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만우절 재치 있는 농담으로 분위기 반전 노려보십시오. 2021년 4월 1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즈레어 프리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